선생님, 지금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아직 걷는다. 나는 아직 뛴다. 나는 또래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운동만큼은 젊을 때 방식 그대로 해도 된다고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몸은 더 이상 20대 청춘의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엔진은 이미 70년을 달려온 상태입니다. 이 엔진에 젊을 때처럼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어느 순간 경고음도 없이 그냥 터집니다. 75세가 넘었다면 운동의 법칙은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지난달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던 78세 한 회장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전도사였습니다. 새벽 오시면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원을 뛰셨습니다. 주말이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셨고 또래 친구들이 지팡이를 짚을 때 이분은 반바지 차림으로 탄탄한 종아리를 자랑하셨습니다. 술은 입에도 안 대셨고 담배는 태어나서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90살까지도 끄떡없겠다. 관리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을 뛰시던 중 갑자기 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분들이 급히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오셨을 때 상태는 솔직히 말해 처참했습니다. 심장은 쇼크 상태였고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복합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찾으신 회장님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잘못 살았습니까? 남들 술 마실 때 운동했고 남들 잘 때 걸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눈물이 억울해서 흐르는 눈물이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일까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잘못된 운동의 결과입니다. 한 회장님은 70대의 몸을 가지고 20대처럼 운동했기 때문에 쓰러지신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미 오래된 엔진에 고급 휘발유를 넣고 고속도로에서 풀악셀을 밟은 셈입니다. 처음엔 잘 나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을 바꾸지 않으면 어디까지 위험해지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왜 75세 이후에는 운동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은 당장 멈춰야 하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운동화를 신는 바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숨이 차도 괜찮다. 조금 힘들어야 운동 효과가 있지. 운동하다 쓰러지는 건 드문 일이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75세 이후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들의 공통점은 운동을 안 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을 너무 성실하게 해온 분들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운동은 가장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하고 계십니다. 바로 숨이 턱까지 차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른 조깅, 숨 가쁜 속보, 언덕을 오르내리는 파워워킹, 계단 오르기 운동. 이런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숨 좀 찼네요. 그래도 개운하네요. 하지만 75세 이후의 심장은 이 숨 참는 구간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젊을 때는 심장이 필요하면 바로 박동을 높이고 혈관이 늘어나면서 산소 공급을 맞춰줍니다. 그러나 노년의 심장은 이미 탄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혈관은 딱딱해져 있고 맥박 조절 능력도 느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반복하면 심장은 지금은 버텨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버팀이 하루 이틀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쇼크로 터진다는 점입니다. 김도현 어르신도 늘 그랬습니다. 조금 힘들어야 운동이지. 숨차는 맛이 있어야 산을 탔다고 하지만 심장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 답답함, 평소보다 빠른 피로, 운동 후 두통. 이 신호를 노력의 증거로 착각한 순간 응급실로 이어진 겁니다. 75세 이후 운동이 첫 번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운동 중에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옆 사람과 문장으로 대화가 가능하면 지금 강도는 안전합니다. 한두 단어만 겨우 나오면 이미 과부하입니다. 두 번째로 당장 멈춰야 할 운동은 하산 위주의 등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오르는 건 천천히 하니까 괜찮아요. 내려올 때가 더 쉬워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오르막은 숨이 차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리막은 속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무릎, 고관절, 발목에 체중의 3배 가까운 하중이 순간적으로 실립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균형 감각이 눈에 띄지 않게 떨어집니다. 본인은 똑바로 걷고 있다고 느끼지만 몸은 이미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발 하나만 헛디디면 넘어지는 순간 방어 반사가 늦습니다. 손을 짚을 시간도 없이 엉덩이나 옆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의 절반 이상은 등산 하산 중에 발생합니다. 한번 부러진 고관절은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보행 능력, 근력, 자립 생활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래도 나는 지팡이도 있고 조심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사고는 피로가 쌓인 마지막 구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의 등산은 정상 정복이 아니라 중간에서 돌아오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오르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지처럼 완만한 구간만 걷고 돌아오는 선택.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몸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숨이 턱까지 차는 유산소 운동과 하산 위주의 등산만 피하셔도 응급실로 갈 확률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75세 이후 가장 위험한 습관,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찬물 샤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몸에는 일시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혈관에는 이게 자극이 아니라 쇼크입니다. 찬물이 몸에 닿는 순간 혈관은 반사적으로 확 쪼그라듭니다. 이때 혈압이 급격히 튀어오릅니다. 문제는 이 급상승을 노년의 심장과 뇌혈관이 버텨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 찬물 샤워 직후 어지럼증, 가슴 통증, 심하면 실신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나는 괜찮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괜찮았던 건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겁니다. 몸이 괜찮다고 혈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75세 이후의 샤워는 정신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풀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 충분한 예열, 이게 생존 기준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운동, 숨 참는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 아령 들기, 복근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를 악물고 숨을 참고 힘을 한 번에 줍니다. 이 순간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숨을 참으면 복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도 동시에 치솟습니다. 심장은 출구가 막힌 상태에서 더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젊을 땐 이걸 견딜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부정맥, 어지럼증, 뇌혈관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눈앞이 깜깜해진 적, 귀에서 웅 소리 난 적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시간 자전거 운동입니다. 자전거는 관절에 부담이 적다고 많이들 추천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30분, 40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1시간, 2시간씩 쉬지 않고 타는 경우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혈류는 느려지고 하차 후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나서 내려오다 비틀거리며 넘어져 손목, 고관절을 다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운동 중이 아니라 운동을 끝낸 직후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많은 분들이 노년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과도한 골프 스윙입니다. 골프는 천천히 걷고 자연 속에서 즐기는 운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윙 하나에 허리, 어깨, 손목에 순간적인 회전력이 집중됩니다. 특히 풀 스윙을 반복할수록 척추와 갈비뼈, 어깨 관절에 미세한 손상이 쌓입니다. 아프면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일상 동작조차 불편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6가지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운동이 몸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몸을 시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75세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살아남는 운동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더 강해지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덜 다치고 덜 무너지고 오래 버텨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 해답은 이미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안전한 운동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75세 이후의 운동은 안 하는 것이 위험하고 잘못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애매한 느낌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노년 운동의 기준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운동 중 대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숨이 약간 차도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운동은 지금 몸에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 끊기고 고개만 끄덕이게 된다면 그건 이미 몸이 버티는 상태입니다. 이 기준은 심장, 폐, 혈관, 뇌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땀이 나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아파야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땀과 통증은 효과의 증거가 아닙니다. 과부하의 신호입니다. 이 시기의 운동 목적은 체력 향상이 아니라 기능 유지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놀라지 않게, 관절이 삐걱대지 않게, 균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했더니 개운하다 보다는 오늘도 몸이 무사하다 이 말이 나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운동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젊은 시절 기준으로 보면 운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기록을 세우는 몸이 아니라 유지하는 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착각 하나를 꼭 짚고 가야 합니다. 통증입니다. 걷다가 무릎이 아픈데 이게 괜찮은 통증인지 위험한 신호인지 헷갈리신 적 많으실 겁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움직일수록 통증이 줄어들면 괜찮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수록 통증이 더 또렷해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남아있다면 그건 절대 참고 넘길 통증이 아닙니다. 노년의 몸은 참는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참을수록 고장난 채로 굳어집니다. 또 하나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팔다리는 그대로인데 왜 배만 나옵니까? 이건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 방식의 문제입니다. 75세 이후에는 복부 근육이 가장 먼저 잠듭니다. 걷기만으로는 이 근육을 깨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걸어도 배는 그대로이고 허리만 아파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강한 운동이 아니라 깨어있는 운동입니다. 앉아서 호흡과 함께 천천히 힘을 주는 동작, 짧고 자주 반복되는 저강도 자극. 이게 노년의 복부를 살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비싼 운동 장비입니다. 러닝머신, 전동 자전거, 근력기구, 마사지 의자. 이 장비들이 여러분을 오래 살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장비일수록 부상 위험은 커집니다. 노년의 운동은 기구가 아니라 환경이 중요합니다. 미끄럽지 않은 바닥, 손잡이, 의자, 안정된 공간.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78세 김도현 어르신이 회복 과정에서 실천했던 아주 구체적인 하루 4단계 75세 맞춤 생존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지킨 분들과 지키지 않은 분들이 5년 후 모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뭘 하면 됩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75세 이후의 운동은 종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김도현 어르신이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뒤
가장 먼저 바꾼 것도 운동의 양이 아니라 하루의 흐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예열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바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발부터 깨웁니다.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고 발목을 작게 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 다음 손과 손목, 어깨를 아주 작게 움직입니다. 이 시간은 운동이 아닙니다. 몸에게 이제 하루가 시작된다 알려주는 예열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밖으로 나가면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아침 예열은 낙상을 줄이고 어지럼을 막고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평지 걷기입니다. 여기서도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속도.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10분도 채 못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다. 이 한 문장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자 몸은 조금씩 다시 걷는 법을 기억해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운동이냐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근육은 서서 버티는 것보다 앉아서 깨어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밴드를 잡고 팔을 천천히 벌렸다 모읍니다. 숨을 내쉬며 힘을 주고 들이마시며 풀어줍니다. 다리는 발을 바닥에 단단히 두고 무릎을 살짝 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근육에게 아직 내 차례다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신호가 매일 반복되면 근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온수풀 걷기입니다. 물속에서는 몸무게의 절반 이상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관절은 보호되고 근육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특히 고관절, 무릎, 허리가 불편한 분들에게 이보다 안전한 환경은 없습니다. 물속에서 걷는 동안 넘어질 걱정도 속도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의 움직임을 느끼며 걸으면 됩니다. 김 어르신은 이 네 단계를 하루에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두 가지만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예열과 평지 걷기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이 루틴을 지키면서 김 어르신이 가장 크게 바꾼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운동은 오늘을 버티는 도구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 깨달음 이후 통증은 줄었고 잠은 깊어졌고 무엇보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루틴을 방해하는 마지막 착각,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이 왜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운동을 멈추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공통된 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은 편이지 주변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이 생각이 75세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도 남들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몸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상태로 반응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날따라 유난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응급실에 오신 날, 넘어지거나 가슴 통증이 왔던 날, 그날은 대부분 컨디션이 좋았던 날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조금 괜찮다고 느끼는 날, 사람은 경계를 풀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조금 더 내고 평소보다 한 번 더 하고 조금 무리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의 몸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 한 번의 무리가 바로 회복 불가능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년 운동이 가장 중요한 태도가 나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아픈 날은 쉬어야 합니다. 애매한 날은 줄여야 합니다. 기운이 좋은 날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운동은 효과가 느리게 오는 게 아니라 사고가 늦춰지는 겁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이 넘어지지 않게 되고 숨이 찼을 상황이 그냥 지나가고 병원에 갈 일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운동을 과하게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추게 되고 운동을 조심스럽게 이어간 사람은 계속 움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여러분을 내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멈추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잠시라도 고개가 멈췄다면 이미 방향을 다시 잡을 시점입니다. 김도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산 정상을 오르는 게 자랑이었는데 이젠 집 앞 공원을 아내랑 같이 한 바퀴 도는 게 가장 큰 성취예요. 그 말에는 패배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몸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 영상의 결론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지 차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내 운동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영상의 핵심은 운동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극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겨내야 할 상대도 증명해야 할 기록도 더 이상 없습니다. 남은 시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내 몸으로 내 일상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산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땀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 손을 잡고 평지를 걸을 수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 혼자 세수를 할 수 있다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성공한 운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노년의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관리이며 도전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운동을 바꾸지 않으면 몸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바꾸는 선택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강도를 낮추고
기준을 바꾸는 것, 이건 뒤처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멀리 가는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들려주셔도 좋고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와 함께 들어도 좋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말이 포기가 아니라 배려라는 걸 서로 알게 되는 순간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 몸을 끝까지 데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이미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겁니다. 건강우물은 노년의 삶을 겁주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기준만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병원비를 줄이고 낙상을 막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우물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건강우물이었습니다.